니닉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브로콜리 트리 이론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판인자라고 하는 뇌의 특수한 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판인자는 대상을 부정하여 이분화하는 성질이 있고 개념을 쪼갰다가 다시 합치는 것을 반복해 사슬처럼 엮어냅니다. 이분화가 거듭되면 하나의 생각은 프랙탈처럼 퍼져나가 마치 브로콜리 같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형상이 팽창함과 동시에 시간의 세로축을 따라 성장하며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판인자의 활동 결과를 브로콜리 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벌어지는 창조적 현상입니다. 브로콜리 트리는 그 모습처럼 수직적이고 병렬적인 가치관을 니닉 세계에 뿌리내렸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니는 자신이 칩거할 완전한 구조물을 계획하는 데 있어 무의식적으로 나무를 닮은 탑의 형태를 연상해냈을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둥가라탑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징의 효과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 니니긴을 비롯해 님의 방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 탑에서 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이 생겨났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장인공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물질의 현실감은 생각과 상상이 원래의 형질에서 다른 형질로 변환되면서 생기는 효과니까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야기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 세계관의 실체를 정의하거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큰 가방을 메거나 커다란 상자를 품에 안고 걷다 보면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는 궁금 어린 타인의 시선에 흠뻑 취할 수 있지요. 상자 속에 든 미지의 이야기가 스스로의 마력으로 호기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크든 작든 대체로 가방을 가지고 다니더군요. 아마도 이야기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겠지요. 가방을 가지고 다니느냐 아니냐는 사람이 다른 생물체와 비교되는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상자의 어둠 속에야말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진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둥가라탑에 있는 사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가 들어있는 사랍은 그것이 닫혀있을 때 온전하고 가장 비밀스럽습니다. 사랍 속의 모든 정보는 예네오르크 언덕에 세워져 있는 유기 기계들로부터 전송받습니다. 예네오르크 언덕은 니말다라의 서북쪽에 있는 곳으로 니니기는 이곳을 기계의 언덕이라고도 부릅니다. 기계들은 공예품과 건축물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모습이고 크기는 우리 키만큼 다양하지요. 연결된 동력도 없이 덩그러니 언덕에 놓여 있는데 본체 안에 고유의 진동을 가진 의식의 촉매제가 가득 차 있어서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에 탑재된 시스템이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브로콜리 트리입니다. 촉매제가 기계의 시냅스에 있는 비판인자를 자극해 극도로 활성화시켜서 기계 사용자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하고 추론하여 정보를 얻는 원리입니다. 이 능력으로 기계들은 추상적인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물을 변환하거나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원리는 모두 같지만 기계마다 특화된 쓰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언덕의 한 기계를 향해 다가갑니다. 아이는 커다랗고 네모난 상자를 두 팔 가득 안고 좁다란 길을 걸어 올라가요. 이윽고 기계 앞에 다다른 아이가 기계를 향해 말합니다. 자기 마을의 호기심을 이 상자에 잔뜩 담아왔으니 그걸로 돌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계가 시동합니다. 더러 덜컥거리며 일말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윽고 기계의 하부에 나 있는 작은 문이 열리고 조그맣고 울퉁불퉁한 검은 돌이 도르르 굴러 나옵니다.
돌을 집어 손에 쥐어보니 감촉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돌은 아이 손에 온기가 닿자 서서히 움직여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아이의 손에는 작고 검은 도구모의 형상이 놓여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네오르크의 기계는 이렇게 쉽게 허수아비를 만들어줍니다. 기계의 언덕을 찾는 니니긴이 많아지면서 님에는 허수아비 과포화 현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기계가 통제 없이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려던 님벨과 모르쇠가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6쌍둥이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세월에 걸쳐 얽힌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님벨과 모르쇠는 니니긴 후후가 얼굴 없는 마이마가얀디와 망가진 가야들을 이용해 허수아비를 막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뜻을 한데 모으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비의 섬유 에네킨 시사를 만들 때 하르초크에 가서 오르골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슈레스와 뮤는 같은 꿈을 매우 결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융화되지 않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고의 비상장치 뮤를 만드는 데 협업함으로써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구전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헤르도바의 뮤 장인이 만든 자기부유장치 뮤와 뮤가 만든 비상장치 뮤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 6이 서로를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 뮤에 대한 어긋난 기억처럼 세상은 왜곡된 진실을 일부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론적 화합은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뮤에 대해서는 둘은 분명 다른 존재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 접점이 있는 관계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브로콜리 트리로 창조된 이야기들은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환상을 현실로 가져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것은 분명 음유 시인들일 것입니다. 운율과 가락으로 이야기를 엮는 방식은 아마도 가장 원시적이고 아름다운 판타지의 변환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유 시인들은 주로 킴메시와 달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킴메시와 달파란 철새와 같이 이동하는 순례자들의 무리가 정착해 세운 마을의 이름입니다. 킴메시 순례자들은 비옥한 킴메시 평지에 터를 잡았습니다. 3명의 신을 기리고 식물을 경작하며 사는 이들의 이야기는 깊은 신성과 절기 변화에 따른 감수성이 특징입니다. 달파 순례자들은 님의 사막과 고지대라는 완전히 다른 두 조건에 적응했습니다. 킴메시처럼 마을을 이루지만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뜻 많은 이들이 모이면 언제든 유랑을 떠난다는 점이 다르지요. 기존의 마을은 남은 이들에 의해 유지되다가 다른 순례자들이 유입되면 또다시 번화하곤 합니다. 유랑 생활 때문인지 달파의 설화들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모험에 치중하고 있어요. 킴메시와 달파뿐 아니라 보실에 사는 우리 장인들 중에도 음유시에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오선은 현이 있는 악기라면 무엇이든 수려하게 연주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선 자신이 현악기의 장인이기도 하고요. 진여포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 목소리를 꼭 닮은 피리도 만듭니다. 아라스날은 보실의 제일 가는 음유 시인 중 하나로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설화를 구현합니다. 본래 아라스날은 이계의 생체기기인 네골의 실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키메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라스날은 공작과 도도를 섞어놓은 모습에 몸은 온통 연두빛이었는데 머리에만 오색 찬란한 깃털이 여러 개 줄지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색 깃털로 글을 쓰면 그 글이 막힘없이 풀린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사실 아라스날은 뇌골에 의해 이상 진화하면서 잘 날지 못하게 되었고 천적을 피해 아주 높은 나무에 줄창 앉아있곤 했답니다. 새의 영롱한 깃털을 얻으려는 이들이 나무를 오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곤 했습니다.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기도 하고,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나무의 기둥, 잎, 열매에서부터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이야깃거리나 다름없었지요. 이러한 은유가 아라스날의 전설을 이루었고, 누군가가 커다란 상자에 새의 비밀을 담아 님을 돌아다니며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실의 이야기 장인은 이 새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기에 이르렀지요. 문명이 없었던 님의 외계와의 왕래를 열어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니니기를 인도한 둥가라탑. 우리 여섯 쌍둥이는 이 둥가라탑을 보며 단달계의 가장 큰 의지를 다시금 상기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어버이 카와 니의 재회를 바라며 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말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사라진 니가 님의 강한 의지 속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별의 속박으로부터 니를 빼내기 위해 다시금 후후의 꾀를 빌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니말다라에서는 장인들의 축제가 한창입니다. 무대에 오른 진여포이가 음유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거 니가 칼을 그리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시간의 어느 기슭도 우주의 어느 모퉁이도 여행자를 붙잡지는 못하네. 고갈되지 않는 근원이 흘러모이는 곳은 꿈을 잉태하는 기이한 생명이 자라는 곳. 녹색 모래 언덕의 땅이여, 오직 너만이 영원한 목적지가 되어라.